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국방부와 대통령실 사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정황이 나온 만큼 윗선 규명을 위한 핵심 인물로 꼽힙니다.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바로 공수처로 가보겠습니다. 자, 연지환 기자, 이제 조사 시작된 지 10시간 좀 넘었는데 어디까지 조사가 진행됐습니까? 네, 저희도 여러 차례 보도해드린 대로 유재은 법무관리관이 사건 초기부터 누구의 지시로 왜 개입하게 됐는지가 이번 사건의 핵심입니다. 우선 기록들로 드러난 내용들이죠. 유 법무관리관이 혐의자와 혐의 내용을 보고서에서 빼라고 한 경위, 또 사건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서 박정훈 당시 해병대 수사단장,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그리고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은 물론 경찰 관계자와 잇따라 통화를 했는데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렇게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이번 수사의 핵심이죠. 유 법무관리관에게 이렇게 하라고 지시한 사람이 누군지를 밝혀내야 합니다. 네, 그래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의혹도 불거졌는데 그 부분도 지금 확인 중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오늘 유재은 법무관리관에 대한 조사가 중요한 이유인데요. 유 법무관리관의 직속 상관인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은 사건 회수를 나중에 사후 보고받았다고 했는데요. 그렇다면 직속 상관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지시를 받고 유 법무관리관이 전권을 쥐고 사건 회수 등을 협의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특히 사건을 다시 회수한 당일에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 비서관과 통화한 의혹이 불거진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 법무관리관의 진술, 다른 수사 상황에 따라 수사가 대통령실까지 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오늘 조사는 언제쯤 끝날 것으로 예상됩니까? 네, 유 법무관리관이 핵심 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만큼 공수처에서도 오늘 조사가 밤 10시 이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유 법무관리관은 지금 식사를 마친 뒤에 휴식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술은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는데 유 법무관리관이 야간 조사에 동의하면 심야 조사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공수처에서 연지환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전격 성사됐습니다. 테이블에 올릴 의제를 두고 신경전을 벌이다 오늘 이 대표가 다 접어두고 대통령을 만나겠다고 나서면서입니다. 두 사람은 오는 월요일 차담 형식으로 1시간 정도 만날 계획인데 김태형 기자 보도 보시고 취재 기자와 좀 더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오는 29일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 첫 영수회담으로 지난 19일 윤 대통령이 제안하고 열흘 만에 만나게 되는 겁니다. 차담 형식으로 1시간 정도 진행되고 상황에 따라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정진석 비서실장과 홍철호 정무수석, 이도훈 홍보수석이, 민주당에선 진성준 정책위 의장과 박성준 수석대변인,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이 배석합니다. 당초 의제를 폭넓게 다루자는 대통령실과 성과를 낼 의제를 먼저 검토하자는 민주당이 일주일 가까이 신경전을 벌여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오전 이 대표가 대통령실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영수회담은 전격적으로 성사됐습니다. 민주당은 총선에서 드러난 민심을 가감없이 전달하고 윤석열 정부의 국정기조 전환을 요구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그동안에 보여줬던 오만과 독성적인 태도의 변화, 이런 부분들이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그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현안들이 있을 텐데요. 반면 대통령실은 여소야대 국면에서 정부가 국정 운영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구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습니다. 민생 현안 그리고 국민적 지금 관심 사항들 이런 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도 지금 이 대표님과의 만남 속에서 어떤 모멘텀을 찾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말씀 정도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때문에 민주당이 요구하는 최상병 특검법 수용이나 거부권 자제 약속 등 정치 현안에선 접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다만 양측 모두 민생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민주당의 총선 공약인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안에 대해선 이견이 좁혀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양측은 회담이 끝난 뒤 공동 합의문을 발표하는 대신 각각 언론 브리핑을 하기로 했습니다. JTBC 김태형입니다. 학생 인권 조례가 교권 추락의 원인으로 지목되며 잇따라 폐지되고 있습니다. 충남에 이어 오늘 서울에서도 12년 만에 폐지된 겁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은 반발하며 천막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머리가 조금만 길어도 야단이었습니다. 신입생에게 체벌 감수 서약서를 받았습니다. 2010년 이후 학생 인권 조례가 생기며 사라진 모습입니다. 학생에게도 자유와 권리가 있다. 학교가 혼란스러워진다. 찬반이 엇갈린 가운데 서울에서도 2012년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이후 줄곧 폐지를 요구해온 보수 성향 단체들은 지난해 서희초 사태 이후 조례를 교권 침해 원인으로 꼽고 공격했습니다. 근거 없는 주장이라는 비판에도 논거도 부실하고 통계적, 사회적 인과관계도 제시하지 못한 억지스러운 주장에 오늘 폐지안이 서울시의회 본회의에 올랐습니다. 반대하는 조희연 교육감이 발언을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안건에 대한 토론은 발언은 의원들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수인 국민의힘 시의원들은 폐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조 교육감은 법적 대응을 시사하며 72시간 천막 농성에 돌입했습니다. 인권조례 없는 학교를 다녀본 적 없는 학생들은 걱정이 된다고 했습니다. 용모 단정이나 이런 거. 네. 갑자기 이렇게 딱 규격화를 딱 해버리면은 좀 어색할 것 같아요. 학교 다니기가 좀 무서워지지 않아요? 지난 24일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 인권조례가 폐지되면서 이제 남은 곳은 총 전국에 5곳입니다. JTBC 신진입니다.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하던 업주와 게임을 하던 손님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보드게임 카페를 운영한다고 신고했지만 내부는 카지노 테이블로 채워져 있었습니다. 심가은 기자입니다. 경찰이 복도를 지나 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카지노 테이블에서 태연히 도박을 하는 사람들이 보입니다. 서울경찰청 충북범죄수사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안 계세요. 움직이지 마시고. 급하게 자리를 뜨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서울지방법원에서 압수수색 앉아있어요. 이러시지 말고 앉아요. 경찰이 지난 22일 서울 강남의 무허가 도박장을 덮쳤습니다. 업주와 종업원 등 8명과 손님 41명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업주는 보드카페 자유업으로 신고해놓고 오픈 채팅방을 열어 손님을 끌어모았습니다. 저희는 실시간으로 현황을 공지하는 내용이 주로 확인되었습니다. 인지도가 있는 게임 손님이 참여한 경우에는 함께 공지가 되었습니다. 게임에 참가하면 1인당 10만 원씩 받고 칩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카드게임 순위에 따라 시드권을 나눠줬습니다. 시드권은 공식 게임 대회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입니다. 현금으로도 거래되기 때문에 시드권을 놓고 게임을 하는 건 불법입니다. 특히 업주가 나눠준 시드권도 불법적으로 얻은 정황이 있어 경찰이 수사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선 현금 840만 원과 1,100만 원 상당의 시드권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7월까지 이런 불법 도박장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JTBC 심가은입니다. JTBC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는 저녁 6시 50분 뉴스룸에서 뵙겠습니다.